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조는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준비했다. 광해군은 동생을 영무죄로 올감해 죽였고 아버지는 결국 아들을 잊지 못해 화병으로 생을 마감했다. 때는 광해군을 지지했던 대북파가 정권을 잡고 있었다. 이들은 처음 영창대군을 죽이며 서서히 대북파인 소북파와 서인, 남인들의 세력을 제거했다. 이들은 각자 수백 명의 군사를 모아 인조를 호위하고 골로 향했다. 광해군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인조가 물었다. 이귀가 답했다. 김자점이 술과 완주를 푸짐하게 준비하여 김상궁에게 보냈었더니 한바탕 연회를 베풀고 있는 모양입니다. 마지막 연회가 될 터이니 흥겁게 놀 시간을 충분히 주시지요. 인조가 웃었다. 사실 인조가 왕이 되기 위해 일으킨 반정의 이유는 다소 정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임시로 세자의 자리에 있다가 왕이 되었다. 그런 그에게 어린 동생이 있었다. 새로운 왕비에게서 얻은 그야말로 적통왕자였다. 바로 영창대군이다. 영창대군 3살 때 손조는 생을 달리했는데 광해군에게 영창대군은 지켜야 할 동생이 아니라 적이 되어버렸다. 광해군은 왕권 강화를 위해 어린 영창대군을 죽였고 영창대군의 생모인 임묵대비를 가두었다. 이때 청나라와 명나라는 전쟁 중이었다. 청나라는 피어오르는 불과 같았고 명나라는 꺼져가는 불씨와 같았다. 그러기에 광해군은 청나라 편도 아닌 명나라 편도 아닌 중립을 지키며 훗날을 내다보았다. 조선은 명나라를 섬기고 있었는데 광해군의 중립정책에 대의명분을 중요시하는 사대부의 반발도 한몫을 했다. 인조는 아버지의 복수를, 동생의 복수를, 그리고 왕이 되기를 바랬다. 인조는 새벽이 되어서야 골로 쳐들어갔다. 이미 골 안에는 곡청이 설치되었고 이이첨 등이 체포되었다. 도승지 이덕형이 인조를 보자마자 엎드려 훈육혔다. 오나건대 전 임금을 보전하여 주소서, 전 임금을 살려주소서. 인조를 호위하던 군사 몇이 이덕형을 향해 칼을 겨누었다. 인조가 그들을 저지했다. 이덕형의 충의는 내 이미 알고 있느니라. 광해군을 잡아가두고 당장 서궁으로 사람을 보내어 나의 문안을 드리라. 영창대군의 생모였고 손조의 왕비였던 임목대비는 정릉동 행궁에 갇혀 산지 오래였다. 반정의 이유가 대비를 폐서인 삼고 서궁에 가두었다는 명분이었으므로 인조는 임목대비의 허락을 받아야 왕이 될 수 있었다. 마마 신 분병초 참판 유신익이 인사 올리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임목대비의 싸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지금 누구라 하였던가? 10년 동안 깊이 갇혀 있어도 안부 하나 묻는 사람이 없더니 너는 어떤 사람이기에 밤중에 승지와 사관도 없이 이렇게 직접 아뢰었느냐? 공주는 이미 죽어서 담 밑에 묻혔다. 자신의 소생인 영창대군이 죽었다. 그나마 같이 있던 공주마저 빼앗길까 하는 임목대비의 저항이었다. 마마,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죄인 광해군이 폐위되고 능양군께서 마마를 구하셨사옵니다. 이번엔 이귀가 나서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여전히 임목대비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내가 필요하다 이것이냐? 하면 죄인 광해군 부자와 이입촌 부자와 여러 흉담들의 목을 잘라 모두 달아면 후에야 궁에서 나가겠다. 이귀가 한숨을 내쉬었다. 억울한 심정을 알겠지만 이제 살만한 세상이 왔다는데도 고집이었다. 이귀가 답했다. 죄인의 부자는 임금으로 있었으니 쉽사리 처치할 수 없사옵고 이이첨의 무리는 방금 군사를 풀어 찾고 있사오니 잡아오면 마땅히 여쭈어 명을 받자와 처단하겠나이다. 방 안의 대비는 손조에게 시집온 어린 왕비가 아니었다. 임목대비는 아들을 잃고 갇혀 살면서 단단한 바위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그랬다. 그녀는 어머니였다. 하나 남은 여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단단해져야 했다. 임목대비는 이귀가 여러 번 아뢰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이귀가 아들을 시켜 인조에게 친히 올 것을 청했다. 인조가 서궁에 도착하여 무릎을 꿇으며 대제했다.
임목대비가 분판에 글을 써서 내보내었다. 좋은 대궐에 앉아서 수술하면 안 될 것이니 뭐에 꼭 나를 청하는가. 글을 읽은 인조가 말했다. 마마는 고래 으뜸가는 어른이시옵니다. 어찌 그와 같은 어른을 홀로 모시지 않고 이와 같은 곳에 두겠사옵니까? 이는 고래 어른이신 마마를 받드는 모든 일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하시는 것과 같사옵니다. 임목대비는 만만치 않았다. 허면 옥새를 가져오라. 인조와 모두가 당혹스러운 표정이 되었다. 만일 옥새를 다른 왕자 군에게 준다면 인조 반정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참으로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다. 각자 서로의 고집만 피우고 있을 때 인조가 반응구에게 명해 국보를 대비에게 바쳤다. 그제야 대비가 조금은 수그러진 투로 답했다. 대장이 어찌 나를 의심하는가? 나에게 친아들이나 있는가? 국보를 재촉하여 거두는 것은 국채를 존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능양군을 드려라. 임목대비가 인조의 아련을 허락했다. 이때 모여든 다른 왕자들도 들어가려 하니 김자점이 재빨리 막아섰다. 이때가 어떠한 때인데 여러 왕자가 함께 들어가려 하십니까? 임목대비가 인조를 보았다. 나는 여기서 10년을 죽은 듯 그리 살았소. 내 원수를, 내 아드님의 원수를 꼭 갚아주시오. 나는 그 옛날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해 광해군을 왕으로 세웠던 어리석은 아녀자가 이젠 아니오. 그리 알고 자 옥새를 받으시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선조 승하시의 영천대군은 겨우 3살이었다. 당시 임목대비는 왕위 계승자로 광해군을 진목했었다. 그런 선택으로 어린 아들이 죽었고 자신은 이곳에서 10년을 넘게 감옥살이를 했다. 임목대비의 눈에서 눈물이 기어코 떨어졌다.